지난 12월 16일 프로젝트 D의 알파 테스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넥슨이 쌓은 업보 때문에 외면당할 줄 알았어요. 니드 포 스피드 엣지, 타이탄폴 온라인, 로브레이커즈, 어센던트 1, 서든 어택 2 등 내놓는 신작마다 다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광고를 받았을 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할수록 괜찮은 거예요. 우려했던 TPS의 단점을 잘 보완했고 스피디한 전략 전술이 가능함을 직접 경험해봐서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테스트가 끝나면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건 보완이 필요하다, 개발자 피드백이 엄청났다, 넥슨 같지가 않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따로 만들려는 찰나 광고를 끼얹어 주셨어요. 아싸 게이드. 그래서 오늘도 프로젝트 D 알파 테스트 후기 느낀 점 그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 D의 자세한 리뷰를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오른쪽 위에 카드로 띄워놨으니 확인해보세요. 저는 프로젝트 D에서 중점적으로 본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인칭이 가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 캐릭터 카운터 관계가 없는데 어떤 전략 전술이 가능할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먼저 3인칭 얘기를 해보죠. TPS 장르의 장점, 단연 넓은 시야입니다. 또 반대로 단점 역시 넓은 시야입니다. 숨어있어도 밖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소위 존버, 즉 캠핑 플레이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캠핑은 FPS, TPS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이나 TPS는 그 넓은 시야로 인해 문제가 두드러지죠. 프로젝트 D는 이 문제를 게임 설계로 보완한 케이스였는데요. 빠른 속도의 게임 플레이, 상대의 위치를 밝히는 스캔탄, 상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가스탄, 맵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레펠 등의 이동 장치 등으로 보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게임 속도가 주요했다 생각하는데요. 보통 존버를 하는 이유가 숨는 플레이의 효과가 좋아서, 즉 이길 확률이 증가해서죠. 그렇다면 숨는 플레이가 안 좋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프로젝트 D는 라운드제 폭파 미션을 채택했어요. 즉 단순히 상대를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군 백업과 트레이드, 정보 획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게다가 레펠 등의 이동 수단이 있어 급습이나 위치를 변경하는 플레이가 용이하고 캐릭터의 이동 속도도 빠르며 맵도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가 합쳐져 숨는 게 효율이 안 나오게 됐어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상점 시간을 길게 써 몇 초만 늦게 출발해도 상대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게 되어 아군이 중간 지점 나서자마자 당하게 되고 덩달아 백업이 늦어 본대가 전멸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즉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 그리고 좋은 자리를 잡은 상대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플레이인 것이죠. 물론 작정하고 숨으면 상대를 잡을 순 있지만 그걸 대처하는 스캔탄, 가스탄의 존재가 있고 1대1 대치 상황이나 1대 다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런 존버 플레이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파 테스트에 참여해보니까 대부분의 유저들이 존버보단 전투를 택하더라고요. 넘어가 전략 전술이 가능했습니다. 애초에 프로젝트 D의 지향점은 스피디한 전략 전술 TPS이긴 하나 처음엔 의심했어요. 왜냐면 스피디함과 전략 전술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요. 스피디함은 캐주얼한 게임에서 찾아보기 쉽고 전략 전술은 묵직한 게임에서 찾아보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캐릭터도 각각 능력만 있을 뿐 카운터 관계는 없어서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핫도그 먹는 거 보고 이게 맞나? 넥슨 냄새 나는데 했어요. 캐릭터 얼굴도 과거가 생각나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고 그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알파 단계라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의 가짓수가 많진 않았지만요. 전략은 크게 랩톤 세팅, 캐릭터의 조합, 자금 운용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이벤트 매치에서 사용한 저희 팀의 전략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캐릭터의 경우 시그니처 돈 뿌리기를 3번 사용하면 상점에서 1%씩 할인이 되는 릴리 로즈 고정, 시그니처 동전 굴리기를 하면 40원을 얻거나 잃어서 영원에서 계속 굴릴 수 있는 니키 고정, 시그니처 권총 돌리기로 총알 수급이 되고 시작 시 권총을 줘 기본 지급금 1000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잭 고정, 시그니처 칼할기로 체력을 채우고 상대의 돈을 반 강탈하는 사이먼 고정, 마지막은 유동적인 픽으로 장거리 교전이 필요하면 저격총을 주는 드미트리나 아군 서포팅이 가능한 차소이를 조합해 사용했습니다. 랩톤은 포지션마다 다르게 갔는데요. 저는 릴리를 했는데 릴리처럼 후방 지원 캐릭터는 4라운드 때 2000원을 주는 안티 수입, 투척거리가 증가하는 투척술, 세열탄 피해 감소 효과의 폭발 내성을 주력으로 사용, 이외에 전투를 자주 하는 캐릭터는 그에 맞는 랩톤을 선택했습니다. 인게임 전략은 이러해요. 잭은 피스톨을 갖고 있고 총알 돌리기로 탄약 수급이 가능하니 처음 받는 1000원을 특수장비 1레벨에 투자합니다. 1레벨을 올리면 탄창 파츠가 열려요. 즉 권총의 장탄수를 늘려 탄약 비용 절감과 전투 유지력 향상 효과를 얻는 거죠. 그리고 니키는
동전을 계속 굴려서 최대한 많이 쌌습니다. 이걸로 탄약을 보충하고 세열탄 하나를 구매해요. 1라운드인 피스톨 라운드에선 총기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통 다 같이 붙어오는 전략을 많이 사용해서 세열탄이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쉽게 모여있는 데에다가 폭탄 던지는 거죠. 이렇게 1라운드를 설계하고 들어가요. 이제 각자 맡은 자리에 위치해서 상대가 오는 것을 파악하고 백업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맡은 릴리 로즈는 돈을 3번 뿌리면 1%씩 할인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방을 유지한 채 아군이 이기든 지든 계속 돈을 던지면서 할인율을 높입니다. 그러다 뒤를 도는 상대가 있다면 잘라주고 간혹 상대가 빠른 러쉬를 온다면 지원을 가는 럴킹 및 서포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다음 라운드를 넘어가면 승패 여부를 떠나 릴리에게 모은 돈을 몰아줍니다. 여기서 전략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장 전략. 이 전략은 이기면 라이플 4자루, 지면 3자루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군이 릴리에게 모든 돈을 몰아줘서 업그레이드 210을 맞춰 손잡이와 도트 사용을 가능케 만들고 할인된 금액으로 총기를 구매해 아군에게 전달, 총기와 탄약을 보충해주고 남은 금액을 모두 투척류 구매에 사용해 무기와 투척물로 찍어 누르는 전략입니다. 쉽야드 같이 에임 싸움이 중요하고 투척물이 효과적인 높낮이가 큰 맵에서 쓰기 좋았어요. 가장 두루두루 쓰기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애답 전략. 애답 전략은 1라운드에 돈을 뿌릴 필요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 역시 릴리에게 돈을 몰아줘 특수장비 5레벨을 바로 찍고 애답을 구매해 아군 포탑, 기절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니키에게 줍니다. 브릿지같이 저격이 중요한 맵에서 사용하기 좋은 전략이에요. 다른 아군들이 권총을 들고 있어도 애답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지력이 생기거든요. 상대가 꽁꽁 숨어있다 우르르 나오는 것과 아군 포탑의 실력이 카운터가 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저거넛 전략. 마찬가지로 릴리에게 돈을 몰아줘 전술 강화 5레벨을 달성해 바로 저거넛을 뽑아 진격하는 전략입니다. 코너가 많고 붙으면 유리한 맵인 윈드팜, 디레일에서 쓰기 좋았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가 파세탄으로 점사하는 게 아니면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방에서 써봤는데 겨우 SMG 나온 상황에서 저희 팀이 센 걸 가져가니까 당황스러움을 표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아군의 사이먼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 돈 아껴서 다음 라운드에 라이플 사자 하면 사이먼이 돈을 절반 강탈하기 때문에 게임이 터집니다. 게다가 안티 수입이라는 랩톤을 선택한 덕에 3라운드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00원이 생겨요. 즉 자금을 엄청나게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자금은 팀 업그레이드에 투자해 더 많은 파츠, 탄약의 최대 보유량 증가, 방탄판 증가 및 투척물 보유량 증가로 이어져 유리함을 더 굳힐 수 있습니다. 물론 총게임이라 에임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전략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정말 커요. 실제로 저희 팀이 이벤트 매치에서 전 프로게이머 분들이 포진한 상대팀과 게임을 했는데 전략으로 1대3까지 앞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제가 너무 못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4대3으로 역전패 나가는 바람에 대역죄인이 됐지만 근데 이렇게 저 같은 깍두기가 있는 팀도 전략으로 전 프로를 앞설 수 있었어요. 그나저나 저는 릴리 로즈를 담당했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돈 먹고 아이템 뿌리고 손가락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외로 각 폭각도 다 같이 연구하고 해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잘했으면 됐는데. 자, 이렇게 전략이 되더라고요. 추후 시즌마다 랩톤의 변화, 그리고 신맵의 추가, 신캐릭터의 추가로 전략이 고정되지 않게 유도한다 합니다. 전략 전술 TPS가 맞았습니다. 다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알파 테스트 때 저도 게임을 쭉 해봤는데 확실히 솔로 큐와 5인 큐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 솔로 큐는 투자를 어디에 하는 게 효율이 좋은지 아직 파악이 덜 됐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딱히 안 하다 보니까 게임이 빠르게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그 무시무시할 정도로 속도가 붙는 5인 큐와는 상반됐습니다. 즉 솔로 큐는 빠른 게임성에 전략이 섞인 캐주얼 TPS 정도였다면 5인 큐는 빠른 게임성에 전략 전술 TPS 그 자체로 변모합니다. 개인적으로 테스트에 참여하신 유저분들이 이걸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넥슨이 할 일이겠죠. 알아서 잘하겠죠. 설명드린 대로 게임이 참 잘 나왔습니다. 재밌어요. 이 세계 넥슨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러나 아직 초반 단계라 그런지 부족한 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크리티컬한 것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서로 총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현상도 있었고 저는 지인과 디스코드로 게임을 하는데 제 마이크에서 제 목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를 통해 제 지인 목소리가 오픈 마이크로 나가는 문제가 있었고 1인칭으로 사격하다 장전을 하면 3인칭 줌 상태로 장전을 해 시야가 좁아진다든지 3인칭으로 총을 쏠 때 상대가 보이지 않는 각에서 맞출 수 있다든지 쉽게 말해 벽 뒤에서 총알이 나가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외로 총기 밸런스도 SMG 성능이 떨어지고 AR이 우세한 현상, SR이 유독 강력한 맵,
투척물 활용도가 너무 높은 현상 같은 밸런스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만 개발진이 해당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고 다음 테스트에 반영을 한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넥슨이라 믿음 잘 안 가시죠? 안 고치고 제대로 못할 것 같죠? 저도 그랬습니다. 단 개발자분들과 직접 피드백하기 전까지 피드백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와 다른 크리에이터분들의 질문을 1시간 반 동안 모두 답해주셨습니다. 확실히 게임 이해도가 높다고 느낀 게, 단적인 예시로 아까 이벤트 매치에서 저희 팀이 전 프로분들 팀한테 3대4로 졌다 했죠. 그 다음날 개발자 팀이 전 프로팀을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예, 게임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약간 본인들이 할 게임을 본인들이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모든 피드백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주요 질문만 몇 개 추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 스나이퍼 관련해서 스코프의 반짝거리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가끔씩 그 조준경 반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것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한 번에 따닥 찍히게끔 못하게 좀 해주세요. 한번 조금 딜레이를 주더라도. 이게 2라운드 이후부터는 SMG를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 왜냐면 3라운드 되면은 저희가 의도한 거는 사실 무기 빌드 과정을 조금씩 거치면서 SMG로 갔다가 AR로 넘어가는, 아니면 스나로 넘어가는, 알파 이후에 저희가 기동성 좀 높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SMG는. 아니면 중간에 파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절반 값이라 40%라 좋으니까 2라운드 잠깐 쓰고 라이플로 넘어갈 그래, 수 있게. 맞아. 그것도 공감된다. 무기를 바꿀 때 1번 누르면 무조건 1번 무기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깨할 수 있죠, 그런 계산들은. 저도 그리고 그 매달리기가 떨어지기가 잘 안 되는데 그것도 떨어지는 속도도 좀 느린 편이고 키도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키 개선도, 사용성 개선도 좀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션 쪽은 지금도 저희가 알파 단계에서 계속 좀 디벨롭하고 있고 퀄리티 높여가려고 계속 잡고 있어요. 다음 서비스 때는 좀 개선되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수류탄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뭐 타 게임 같은 경우는 트로피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게임에 그래요? 마냐의 문제도 있는데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맞아 이거? 아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준비가 돼 있다고 하시면 만물상이야 리얼. 뭐 다 해놨어. 뭐야? 그 랩톤의 시즌제마다 바꾸는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릴리가 계속 어쨌든 팀원이 계속 오래 살아나서 유지를 하면 할인율이 정말 커지잖아요. 한 29, 30 이렇게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30까지, 네. 근데 그거를 20으로 하향을 한다면 라이플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나온다고 해도 뭐 2자루 이렇게 나오니까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 하나를 생각해 봤고, 그리고 이제 타 게임 중에 발로란트는 피스톨 라운드에서 이기면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풀갑바 사고 SMG 사거나 라이플 사고 작은 갑바 사거나, 이런 식으로 돈 주는 양을 좀 조절해서 이긴 팀이 SMG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SMG를 팔게 해서 다음 팀에 맞춰갈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뭐 한 자루 두 자루까지만 할인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해볼 만한 것들은 있으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볼 거고, 현재 릴리와 이런 것들이 저는 총기 빌드를 조금 망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담당자긴 하지만 좀 네네. 망쳤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를 활용해서 재밌게 전략을 굴리는 걸 보고 싶었던 의도가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아마 방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담당자로서는. 그러면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조금씩은 바뀌어 나가겠네요.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네, 지금은 그렇죠. 너무 심하죠. 근데 그걸 활용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활용하고 즐겁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그 차소히 자기가 무슨 기능 쓰는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뭐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준비를? 네, 그것도 저희 이펙트 추가해서 지금 탐지 같은 것도 이펙트 범위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영식이도 그렇고. 네. 네. 그런 것도 같이 챙겨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해놨어. 맞다. 게이미즘 다이버즈라는데 그거 맞나요? 게임 이름? 이름이 너무 네, 난 찰떡이야. 딱 찰떡이긴 해, 프로티지가. 난 지금 푸디가 지금 딱 좋은 거 같아.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견들이 저도 많이 들려갖고 그냥 푸디로 가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말하는 게 해요. 편해 푸디가. 그리고 다이버즈 그래서- 하면 사람들 접는데요. 아쉬운 거기. 다이버즈 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이버즈 안 하겠고 어울려 그냥. 정조준 사격을 하다가 장전을 넘어갔을 때 그 완전 3인칭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그 1인칭, 그 3인칭 준 상태로 장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야가 급격히 좁아져서 상대 위치를 놓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 대한 측에 있으신지
네, 그거 여쭤보고 네, 싶었고, 네. 네네, 그것도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슈긴 해요. 캐릭터 상태별로에 대한 이슈인데 아마 더 깊이 보시면은 장전하는 동안 이동 속도나 이런 차이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네, 이런 거는 지금 알파 단계에서 바로 수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플레이 네. 패턴이 좀 변할 수도 있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파 이후에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략 게임이다 보니까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타 게임 그쵸. 보면 블랙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각 맵마다 구역이 번호로 정해져 있다든지 발로란트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다든지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발로란트처럼 그 지역 이름을 정해서 말하는 게 더 확실히 인지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추가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원래 알파 때 적용하려고 계획하던 일정이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후자 쪽으로. 그러니까 특정 번호보다는 지역 명에 대해서 그 표기를 하려고 했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슈팅에서 이제 팀플레이 하다 보면은 하나의 지역을 갖고도 다르게 이제 오더를 하거나 다르게 지역명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 위치에 대해서 서로가 동기가 될 수 있는 지정을 해주는 게 좋다라 생각을 해서 그 네.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다 준비한다고 한다고 하시니까 뭐 더 할 말씀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알파 끝나고 총평하는 시간을 또 일정을 공표를 하긴 할 텐데 그때도 네.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혹시 글로벌 서비스는 저도- 생각은 하시는지 이게 저도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만약에 정말 못 만들었다면 이런 말도 안 꺼내겠지만 본부장님 저희 글로벌 서비스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서비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오, 네네. 시기의 문제인데 사실 국내에서 잘 됐는데 해외에 안 나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해외 나가면 페이 투인 극혐하잖아요. 이제 밑밥이 하나 생겼네요. 사실 저희 이번에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서든어택 2 개발사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래서 네, 그렇죠. 안 좋게 맞죠. 솔직히 처음에. 처음에 그렇죠. 신트리님도 그렇고 메일을 딱 보자마자 다들 아마 사실 피드백을 과연 받을까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게임들이 워낙에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기도 했고 넥슨이 또 대외적으로 일이 많았잖아요. 물론 네, 넥슨 그렇습니다. GT의 문제가 아니라 넥슨 본사와 관련된 이제 뭐 제주도에 있는 스튜디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피드백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사람들 모아서 광고 때리겠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배틀 패스 그러니까 스킨 중심이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프로젝트 D 알파 테스트 후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알파 단계임에도 이 정도 만듦새라면 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만듦새와 신뢰를 보여줘서 저는 다음 테스트가 기대돼요.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넥슨 GT 직접 찾아가려 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아쉽게 됐습니다. 끝으로 저뿐만 아니라 처음에 프로젝트 D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던 분들 게임을 해보시고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고쳐나가야 할 부분도 많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프로젝트 D의 후기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여전히 피드백 남겨주시면 개발자분들이 모니터링 하시니까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